안녕하십니까, 캐지코인입니다. 오늘은 그 지역주택조합이냐 지옥주택조합이냐에 대해서 말씀드릴까 합니다. 대출을 하다 보니까 어떤 손님이 지역주택조합에 대해서 대출을 해달라고 해가지고 알아보는 와중에 여기저기를 돌아다니게 돼서 그 정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까 합니다. 지역주택조합이라는 것이 뭐냐? 한마디로 얘기해서 내가 집 자체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무주택자이거나 해당되는 지역에 6개월 이상 살던 사람들끼리 모여서 우리끼리 한번 개발을 해보자. 그래서 우리가 시행사가 돼가지고 우리가 시공사를 선정을 해서 우리가 싼 분양가에 아파트를 지어서 수익을 내보자. 요게 지역주택조합입니다. 뜻 자체는 굉장히 좋죠? 우리끼리 뭉쳐가지고 우리끼리 싸게 해서 우리끼리 잘 먹고 잘 살아보자가 나쁜 뜻은 아니니까요. 그게 지역주택조합인데 이게 왜 지옥주택조합이 되었는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은, 첫 번째는 해당되는 것을 갖다가 건축을 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죠? 토지가 있어야 되는데 그 토지를 100% 아니면 최소한 토지의 95%는 확보를 하거나 아니면 최대 100%를 토지를 확보한 상태에서 조합원들을 모집을 해야 되는데 100%나 95%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앞으로 그렇게 될 거다, 그렇게 모집이 될 거다 라는 청사진을 그려가지고 사업을 하겠다고 해서 미리 조합원을 모집을 하게 되면 그게 거짓말을 했던, 진짜였지만 사업이 지지부진해서 안 됐던, 그렇게 해서 피해자 아닌 피해자가 많이 속출되고 있는 게 지역주택조합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피해자들이 많으면 지역주택조합과 제 유튜브에 해외 선물, 주식, 지수에 대해서 선물 거래하는 거, 나한테 원수진 놈, 그놈이 꼭 망하게 하고 싶거들랑 지역주택조합과 해외 선물을 소개시켜주라 라고 하는 말처럼 워낙 피해를 본 사람들이 많죠. 그러면 뜻은 좋은데 왜 피해를 본 사람들이 많냐? 아까도 내가 처음 말씀드렸다시피 그게 피해를 볼 수 있냐면 판단할 수 있는 것 중에서 하나가, 첫 번째가 토지를 100%, 95% 이상 매입을 했느냐 안 했느냐가 가장 큰 차이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역주택조합하고 재건축 재개발하고는 무슨 차이가 있냐? 지역주택조합은 내가 집이 없거나 아니면 그 해당되는 개발하려는 구역에 6개월 이상 거주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하는 게 지역주택조합인데, 재개발 재건축은 이미 그 해당되는 지역에 내가 빌라가 됐던 다가구가 됐던 뭐가 됐던 내 땅, 내 집이 이미 있는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확보한 사람들끼리 모여서 하는 게 재개발 재건축입니다. 차이가 크죠? 토지를 확보를 했냐 안 했냐에 따라서 엄청난 차이가 됩니다. 그런데 이게 광고의 현역이 되든 그럴싸한 것이 됐든 그것이 왜 따라갈 수밖에 없냐면은, 그냥 무작정 싼 분양가가 아니라 위치가 대부분 다 좋아요. 각각 서울이나 경기도에 지하철을 근처로 해가지고 보면은 옛날 구빌라 이런 게 있잖아요. 거기 모여 사는 사람들이 아파트는 사고 싶은데 돈은 없고 위치는 정말 좋고, 그러다 보니까 자기들끼리 모여서 하고 싶다. 그래서 청사진을 그려가지고 30층짜리 아파트네, 40층짜리 아파트네, 갑자기 한강뷰가 보이네, 지하철에서 500m네, 300m네 이렇게 광고를 하니까 그게 그럴싸한 거죠.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100% 확보하지 않은 이상은 그게 진정성이 있다 하더라도 진행하다가 굉장히 사업이 성공하지 못하는 케이스가 굉장히 많다. 이게 사기냐 아니냐를 떠나가지고 내가 그걸 안 당하려면 그 조합원 하는 게 있어서 토지가 100% 확보가 됐냐 안 됐냐, 95% 확보가 됐냐 안 됐냐를 먼저 따지는 게 가장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지역주택조합의 설립이
인가가 나느냐 안 나느냐, 요 지역주택조합의 설립 인가가 났냐 안 났냐에 대해서 한 단계 더 윗단계가 주택조합으로서 승인이 났냐 안 났냐를 따지면 돼요. 그런데 요거를 다 따져가지고 되면은 손해볼 사람이 없겠죠? 근데 처음부터 자금을 모집을 해야 되다 보니까 조합원으로 들어오세요 라고 먼저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무엇인가 메리트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금이 완벽하게 확보가 된 상태, 여기서 자금을 다시 말하고 토지라고 얘기할게요. 토지와 자금이 완벽하게 확보가 된 상태에서는 문제가 없겠지만은 이게 사업을 하는 과정 중에 자금도 있어야 되고 토지도 확보가 되어 있다 보니까 요 중간 단계에 있어서 앞으로 그렇게 될 거야 라고 광고하거나 선전하거나 홍보할 때 그렇게 되면은 문제가 없겠지만 그렇게 안 되는 케이스가 많기 때문에 뭐 사기네, 망했네, 피해를 받네 이런 소리를 듣게 됩니다. 혹시라도 이런 것들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씀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업에 대한 메리트가 너무나 커서 조합원으로 가입을 하실 경우에는 계약관계나 이런 걸 정확히 따져보시고 가입을 하고 난 다음에는 30일 이후에 나 싫어, 내 마음이 바뀌었어, 그래서 조합원 탈퇴할래 라고 하면은 법적으로 굉장히 어려움이 많다고 하니까 조합원을 가입을 하기 전에도 정확하게 확인하셔야겠지만, 조합원을 가입을 했다 손치더라도 30일 내에 만약에 탈퇴하실 경우에는 30일 내에 그런 걸 정확하게 확인하시는 것이 좋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뭐 서울의 어떤 전철역 바로 앞에 예를 들어서 잠실역이다. 잠실역 바로 옆에 구닥다리 빌라가 있는데 그 지역주택조합 해가지고 만들었다. 그러니까 원래는 그 아파트가 20억짜리인데 한 반 해가지고 한 10억이면 우리가 지을 수 있다. 왜 이런 수익이 나올까요? 아까도 말씀드렸지, 우리끼리 해보자 라고 하는 거니까 업무 대행도 필요가 없고 조합원 모집하는 것도 광고 대행하는 것도 자금 관리하는 것도 시공사 선정하는 것도 이런 모든 것들을 조합원들이 하는 거예요. 근데 조합원들이 많으면 그 누군가를 시켜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조합장이 나오는 거고, 그 조합장이 나오지만 그 조합장이 기술이 뛰어나든 능력이 뛰어나든 간에 이 조합장 혼자서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모든 거를 갖다가 누군가 대신해줘 라고 할 때 업무 대행도 들어가게 되겠죠. 그래서 그렇게 공사를 하고 계약을 하고 도급 계약을 맺었다 하더라도 중간중간에 분담금을 내라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둔촌중흥 아파트처럼 평당 공사비가 예를 들어서 평당 100만원으로 시공사업을 계약을 했다 하더라도 등등등등 이유에 의거해서 평당 100만원 가지고는 공사 못하겠으니까 평당 400만원으로 해라. 이러면 너 처음에 평당 100만원으로 계약을 했는데 왜 평당 300만원으로 돈을 내라고 하는 거냐? 그거 위반 아니야? 라고 소송을 해도 결국엔 죄송하지만 건축주분이 많이 져요. 둔촌중흥 아파트도 그런 케이스고요. 한참 짓다가 공사비가 많이 들어가서 6개월 동안 공사를 안 했죠? 그러면 애가 닳는 거는 누구다? 일단 건축주가 애를 닳죠. 그러다 보니까 그 분담금이 점점 늘어나게 되겠죠. 그런 리스크도 있고요. 그런 분담금을 조합원들이 예를 들어서 3개월에 1억씩 내기로 했는데 3개월 1억씩 낸다는 게 쉽지 않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오늘까지 3개월 동안 1억을 내야 되는데 돈이 없어. 그래서 한 달 뒤에 내, 2달 뒤에 내, 석 달 뒤에 내. 그러면 그 1억에 대한 연체료도 부과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리스크가 굉장히 큰 게 지역주택조합이다. 그게 사기가 아니고 가짜가 아니고 진짜로 100% 토지가 분양이 됐다, 확보를 했다 하더라도 이게 사업이기 때문에 중간에 대한 리스크가 있는 거는 당연히 존재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하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렇게 싼 분양가, 위치 좋은 데를 사업에 성공한다면 이득을 많이 보니까 뭐랄까죠?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이런 게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주변에 가봤는데 꼭 어느 특정 지역을 말씀드리지 않겠지만은 송파구 거여동 인터넷 찾아보면 나와요. 거여역 근처에 1단지 2단지 해가지고 아파트가 몇십 채 올라간다고 조합을 모집하는 경우도 있고, 강동구 둔촌동도
뭐 지역주택조합이라고까지 얘기는 하지 않겠지만 모아주택 이래가지고 난리가 났어요. 이 영상 끝나고 나서 내가 그 동영상 촬영한 게 있는데 각각 이해관계를 틀리다 보니까 나는 그 금액이면 팔게, 나는 그 금액은 안 팔게, 뭐 난리가 나가지고 그런 경우도 있고, 제가 대출해달라고 하는 것은 구리주택동, 거기는 조합원들이 이미 그걸 다 해가지고 95% 이상 토지를 확보를 했더라고요. 나머지 5%는 대한민국 정부예요. 뭐 예를 들어서 뭐 국토교통부 나머지 5%에 대한 토지가, 그래서 토지는 다 100% 거의 100%라고 봐도 될 정도로 매입을 했는데, 이게 사업 기간이 길어지다 보니까 맨 처음에 그때 당시에 A라는 시공사하고 계약을 할 게 평당 500만 원을 계약을 했다 그랬는데, 시간이 막 지나다 보니까 지금 재료대가 많이 올라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평당 500만 원 이상을 줄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 계약을 했던 그 시공사하고 평당 500만 원을 계약을 해서 PF 대출을 해야 되는데, 그 A라는 시공사가 신용평가가 안 좋아가지고 A라는 시공사 가지고는 승인받기가 어렵다, PF 대출을. 그러다 보니까 사업이 또 지연이 되고, 사업이 또 지연이 되니까 조합원들이 맨 처음엔 이 시공사하고 그렇게 된다고 했는데 왜 지금은 안 되냐 라고 또 따지기 시작하고, 그런 뭐랄까 어려움이 있더라. 요 얘기를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도 알겠지만 서울이나 반경 내에 그 구빌라 그 근처에 보면요, 다 그런 건 아닌데 주차할 데가 없더라고요. 왜? 땅이 없어서. 그래서 빌라는 옛날 빌라고 전철역 주변에 살고는 있는데, 나도 좋은 집을 사고 싶지만 돈은 별로 없고, 그래서 지역주택조합을 하고 싶은데 안 되니까, 돈이 작으니까 어쩔 수 없이 지역주택조합을 하게 한다, 또 모아 주택을 하고 싶다 라고 해서 각 동네마다 그런 이슈가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자, 부동산은 언제 들어가고 언제 나올지를 잘 해야 큰 이익을 보기도 하고 손해를 보지도 않고 할 수 있겠죠. 자, 오늘은 지역주택조합이 뭔가, 지역주택조합과 재개발 재건축에 대한 차이, 그리고 지역주택조합을 만약에 한다면 토지에 대한 것이 확보가 되느냐, 주택조합 승인이 나느냐 안 나느냐를 확인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 그리고 조합원 가입을 할 때는 미리 꼼꼼하게 따져봐라. 그리고 꼼꼼하게 따져서 계약을 한다 하더라도 한 달 이내에 또 탈퇴할 수는 있다. 한 달에 넘어가면 굉장히 어렵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태지코인이었습니다.